지금부터 챗봇을 이제 개발을 할 거예요. 챗봇을. 자, 챗봇 UI를 구성할 겁니다. 그냥 위에 있는 화면에 다 닫아버리세요. 탭을 다 닫아버리시고. 자, 우리는 이제 챗봇 UI를 개발할 거기 때문에 챗봇 UI를 두 개를 개발할 거예요. 테일윈드 기반으로. 아주 간단한 챗봇 UI 하나. 두 번째로는 진짜로 챗봇처럼 생긴 UI 하나. 두 가지를 개발할 건데, 일단 템플릿 기반으로 해서 빠르게 개발할 건데, 맛만 한번 봐볼게요. 자, 페이지스 안에다가, 페이지스 루트에다가, 페이지스 선택하고, 뉴 파일, 심플 .tsx라고 할게요. 심플 .tsx라는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예. 페이지스 폴더 안에다가 만들었어요. 페이지스 폴더 안에다가 심플 .tsx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라우팅 기축이 어떻게 되겠어요? 로컬호스트 3000번에 심플 봇이라고 하면 이 페이지가 뜨겠죠. 이제 그건 당연한 거고. 자, 심플 .tsx는 페이지스 폴더 안에 있어요. 자, 잘 만드세요. 위치가 헷갈려 하실 수도 있습니다. 페이지스 폴더 안에다가 만드는 거예요. 자, 그 안에다가 심플 .tsx 어떻게 만들어요? NAFE. 예, 이제 똑똑하신 분들은 잘 기억하시죠? NAFE 엔터 그러면 심플 봇을 이름을 바꿔주셔야 되죠. 심플봇 이런 식으로 파스칼 방식으로 해서 컴포넌트 이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심플봇 그리고 여기도 엔터 부분을 뭐 심플봇이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간단한 채팅 UI를 하나 만들었어요. 아직 만들지도 않았죠. 라우팅만 구성한 거죠. 라우팅만. 그래서 되셨으면 저장하시면 여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심플 봇 엔터. 자, 실제 이제 텍스트만 출력했습니다만, 이제 실제 그 JS X 문법으로 해서 테일윈드 기반으로 해서 빠르게 개발을 해볼게요. 실제. 자, 지금 간단하게 저랑 그 코딩을 할 거예요. 지금부터 코딩을 할 거기 때문에 화면 구성을 테일윈드 CSS로 빠르게 코딩을 할 겁니다. 자, 천천히 따라오세요. 자, 먼저 최상단에는 div 태그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리액트는 JSX 화면을 표현하는 이 문법은 가장 최상단에는 무조건 태그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동일한 태그가 동시에 존재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개의 태그를 하위 태그를 구성할 때는 여기에다가 div 태그 앞에다가 이렇게 괄호를 넣어주세요. 리턴 뒤에다도 괄호를 넣어주시고, 그리고 심플 챗봇 UI 대신에 여기다 괄호를 이렇게 H1 심플 챗봇 UI 심플 챗봇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자, 간단히 바꿨어요. 리턴 구문 바로 밑에다가 div 태그 안에다가 h1 태그를 하나 넣고요. 예, div 태그 안에다가 h1 태그를 넣고 div 태그를 이 괄호로 감쌌습니다. 예, 그러면 이 안에다가 이제 쭉쭉쭉쭉 뭔가 코딩을 하시면 돼요. 자, div 태그 밑에다가 h1 태그를 하나 넣고 여기다가 이제 이제 폼 태그를 하나 넣을게요. 폼 태그. 자, 저는 이제 코파일럿이 돼 있어서 코드 완성 기능을 제공해 주는데 일단은 무시하고 그냥 할게요, 여러분들. 자, 뼈대만 HTML 태그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 태그만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 폼 태그를 하나 넣고요. 예, 그 다음에 챗봇 LLM에다가 메시지를 보내야 되니까 인풋 박스가 필요하겠죠. 인풋 박스. 그래서 인풋 파이븐 텍스트.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코 태그를 쓰는 경우는 닫는 태그를 뒤에다가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요. 예. 마우스 갖다 대보면 얘 닫아라 이거죠. 예. 이게 ES 린트가 지금 적용이 된 겁니다. 이게 문법이 틀렸거든요. JSX는 반드시 닫는 태그가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렇고요. 이 플레이스 홀더 뭐 옵션 하나 줘서 메시지를 입력해 주세요. 자, 인풋 박스가 있으니까 이제 전송 버튼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버튼을 하나 넣을까요? 버튼, 버튼. 타입을 서브밋 버튼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버튼 타입은 서브밋 전송, 예, 닫는 버튼 태그, 그 다음에 전송 버튼. 자, HTML, 그냥 뼈대만 지금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뼈대만 간단히 만들어 봤고요. 자, 메시지를 보내면, 보낸 메시지를 챗봇 한테 보내면 챗봇이 메시지를 다시 보내고 올 거잖아요? 보면 그 받은 메시지를 화면상에다 뿌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 폼 태그 밑에다가 또 하나, div 태그, div 태그를 하나 추가하고요. 여기에다가 ul 태그를 하나 넣고 ul 태그 밑에다가 li 태그를 이렇게 넣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자, li 태그에 뭐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보낸 메시지는 hi. 그러면 뭐 이렇게 해서 li 태그 하나 더 있고 이거는 보시. 보통 이렇게 답변을 해야겠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뭐,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렇고요. 자, 여기다가 주석을 좀 달아볼게요. 메시지 입력 영역. 자, 메시지 입력 영역을 선택하고, 슬래시 S, 예, 컨트롤 슬래시 하시면 주석을 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컨트롤 슬래시. 자, 그리고 폼 태그 바로 밑에다가, 여기다가도, 어, 메시지 출력 영역. 선택하고 컨트롤 슬래시. 예, 컨트롤 슬래시 키를 누르게 되면 주석을 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JSX 코드 안에서의 주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장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코드를 제가 보내드릴게요. 채팅창에다가 리턴 구문, 예, 리턴 구문. 자, 채팅창에다가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구글 및 채팅창에다가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나 못 쫓아오신 분은 심플봇 안에 리턴 구문만 이거 바꿔치기 하시면 돼요. 예. 뼈대만 만들어 갔습니다. 뼈대만. 예. 되게 보기 쉽겠죠. CSS가 적용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건 아직 테일윈드 그 CSS가 적용이 안 된 거예요. 예. 저장 한번 하겠습니다. 저장해서 한번 보면 이게 뭐야? 그쵸? 메시지 입력력 뭐가 있는데 뭐 박스 라인도 없고 버튼이긴 한데 버튼인지 텍스트인지 알 수도 없고 꼴보기가 싫잖아요. 요걸 이제 테일윈드로 빠르게 CSS를 적용해 볼게요. 테일윈드로 어떻게 CSS를 적용하는지를 이제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테일윈드를 쓸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이 프로젝트에서는. 아까 우리 쓴다고 해놨으니까. 자, 테일윈드부터 쓰도록 하죠. 자, 먼저 저기 위에 가장 최상위에 있는 div 태그. 예, 리턴 구문, 예, 리턴 구문 안에 이게 제가 접을게요. 정신이 없으니까. 예, 이렇게 좀 접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면 접으시면 돼요. 최상위에 div 태그가 하나가 있고요. 그 div 태그 밑에 h1 태그, 폼 태그, div 태그 이렇게 몇 개 없어요. 최상위 div 태그에 상단에 마진을 주고 싶어. 상단에 마진을 주고 싶을 때 테일윈드로는 리액트에서 테일윈드로 문법을 적용할 때는 클래스 네임이라는 속성으로 적용을 합니다. 클래스 네임. 클래스 네임이라는 속성에다가 테일윈드 클래스명을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테일윈드 클래스명 중에 이미 정해져 있는 클래스가 있어요. M, 마진이라는 뜻이고요. M 다시 딱 눌러보면 이렇게 자동 완성 쭉 나오잖아요. 예. 요게 아까 테일윈드 인텔리센스 플러그인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게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M1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M1은 실제 마진 0픽셀이라는 뜻이고요. M4에다 M4를 클릭을 해볼게요. M4는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위에서부터 마진 16px 한마디로 여기 심플 챗봇 여기가 너무 위에랑 붙었잖아요. 예, 위에 마진값 탑마진 상하 좌우죠. 정확하게는 상하 좌우 마진값을 16픽셀인가요? 방금 마우스 갖다 대보면 예, 상하 좌우 마진을 16픽셀만큼 준다는 뜻입니다. 그걸 주는 CSS 코드를 만들어주는 유틸리티 클래스가 M-4라는 이미 만들어진 클래스가 있어요. M-4. 예.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 마진 16픽셀이라는 그 상하 좌우 마진을 주는
이제 CSS 파일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면서 이 div 태그에 적용이 돼요. 이게 이제 테일윈드 문법이에요. 이런 이미 정해져 있는 클래스들을 계속 연달아서 사용하는 게 유틸리티 클래스 방식이라는 거예요. 테일윈드는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합니다. 바로 소스 코드에다가 그냥 직접 박아놔요. 단 리액트에서 테일윈드 코드를 CSS 클래스를 적용하려면 클래스 네임이라는 속성명으로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하나만 적용을 했습니다. 요거는. 자, 그 다음에 폼 태그, 폼 태그로 갈게요. 폼 태그도 뭔가 폼 태그를 좀 이따 하고요. 자, 인풋 박스가 꼴보기 싫으니까 인풋 박스 여기에다가 제가 테일윈드 코드를 보내드릴게요. 이걸 다 코딩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자, 채팅창에다가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자, 채팅창에, 구글 미 채팅창에 가보세요. 클래스 네임은 어찌고 저찌고 저찌고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자, 그것을 인풋 타입은 텍스트라는 곳에다가, 이렇게 텍스트라는 곳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이렇게 딱 저장을 합니다. 자, 인풋 타입 텍스트라는 인풋 텍스트 박스에 클래스 네임이라는 속성을 주고요. 그 값으로 이렇게 줬어요. 자, 블럭. 지가 자리 잡은 디스플레이 블럭이란 타입으로 CSS가 만들어주고요. 뭔가 텍스트 박스인데 상하 좌우 이렇게 라운딩을 주고요. 위드 값이 500픽셀이에요. 텍스트 박스에 가로 사이즈를 500픽셀로 줬고요. 보더라는 유틸리티 클래스인데 보더를 0픽셀로 준 게 보더 다시 0이에요. 이거 다 클래스예요. 요거. 예, 요거 블럭이란 클래스, 라운디드, MD라는 클래스, 이런 클래스, 이런 클래스, 이런 클래스 다 클래스입니다. CSS 테일윈드에서 이미 정의되어 있는 클래스를 여러 개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중첩해서 정의를 하게 되면 요 정의된 클래스가 적용이 바로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인풋 텍스트 박스에다가 클래스를 적용했어요. 저장을 한번 하고 한번 소스를 봐보세요. 자, 아까는 이상하던 텍스트 박스가 이뻐졌어요. 그쵸? 갑자기 이뻐졌어요. 이렇게 적용하는 게 테일윈드 문법이에요. 자, 버튼도 이게 버튼인데 버튼스럽지 않죠? 그쵸? 이 버튼도 제가 버튼에 유틸리티 클래스를 보내드릴게요. 자, 채팅창에다가 보내드렸습니다. 채팅창에 클래스 네임을 하나 더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자, 버튼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버튼에 여기 이렇게. 자, 버튼 태그에 클래스 네임 여기 버튼 안에 클래스 네임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이뻐요. 갑자기 파란색 바탕에 전속 버튼이 만들어졌네요. 갖다 대면 무슨 애니메이션 효과도 있어요. 이렇게. 예, 그렇죠? 여기에다 이 유틸리티 클래스가 제공해 주는 거예요. 라운디드 MD라는 것은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소스가 나와요. 보도 레디어스 버튼의 사각을 다 레디어스 이 둥글게 6픽셀만큼 약간 깎아내린 거죠. 상하좌우를 버튼을. 그래서 약간 버튼을 이쁘게 라운딩을 한 거고요. 그리고 기타 등등 색깔도 이렇게 줬고요. 그리고 PX3 왼쪽 오른쪽 이 패딩 레프트랑 라이트라는 패딩을 12픽셀만큼의 패딩을 준 거예요. 이런 이미 정해져 있는 클래스들이 있어요. PY2, PX3, ML3 이런 식으로 해서 텍스트 SM 뭐 띵띵띵띵 이런 옵션들 유틸리티 클래스가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적용하면 이렇게 스타일이 바로 매겨지는 거예요. 여러 개의 유틸리티 클래스들을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를 이렇게 딱 적용하면 바로 CSS가 적용이 됩니다. 자, 됐고요. 자, 그런데 뭔가 꼴보기 싫어. 자, 이 버튼이 여기 있으면 좋겠어요. 그쵸? 당연하죠. 예, 입력 박스 바로 옆에 전송 버튼이 있는 게 낫죠. 그러면 폼 태그를에다가 이 인풋과 버튼을 감싸고 있는 버튼과 인풋 박스를 감싸고 있는 폼 태그에다가 스타일을 주면 되겠네요. 예, CSS. 자, 요거는 직접 코딩을 해보죠. 클래스 네임. 그리고 뭔가 이제 일반적으로 div 태그 안에 요소 태그 안에 여러 요소가 있으면 한 줄씩을 기본적으로 잡아먹어요. 그런데 한 줄씩 안 잡아먹고 한 줄 안에 두 개의 요소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오게 하는 것을 플렉스라는 기능을 이용을 합니다. 예, CSS에서 실제. 그래서 플렉스, 클래스 네임은 플렉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돼요. 플렉스 empty 다시 4. 예.
자, 플렉스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폼 태그 안에 있는 요소가 두 줄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한 줄 안에 두 개의 요소가 한꺼번에 같이 나오게 해줘요. 플렉스라는 그 유틸리티 클래스를 이용하면요. 원래 플렉스 CSS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거 원래 기능이 그래요. MT-4는 탑 마진이에요. 마진 탑을 4만큼 주는 건데 정확한 사이즈는 마우스 갖다 대보면 마진 탑을 16픽셀만큼 준 거죠. 위에.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폼 태그에다가 이렇게 주니까 테일윈드 클래스를 두 개를 적용한 겁니다. 테일윈드 클래스를 플렉스 클래스하고 MT-4라는 클래스를 적용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장을 하세요. 저장을 하니까 이렇게 됐네요. 훨씬 이쁘죠? 그쵸? 자, 여기까지 됐어. 입력과 전송 버튼. 뭐, 이렇게 됐고, 유저, 하이. 요것도 꼴보기 싫죠? 꼴보기 싫으니까, 여기 좀, 아무리 봐도 유저랑 여기 사이를 좀 벌렸으면 좋겠어. 그쵸? 하시면 돼요. 예. 뭐, 그, 테일윈드에 어떠한 유틸리티 클래스가 있는지만 학습을 하시면 여러분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폼 태그하고 위에 있는 입력 영역과 폼 태그와 밑에 있는 출력 영역 사이를 좀 벌리고 싶어. 그러면 밑에 있는 메시지 출력 영역의 div 태그에다가 클래스를 주시면 되고, 클래스 네임은 empty, 한마진을 4만큼 주면 되겠죠. 예. 이 4라는 것은 정확하게 16픽셀만큼 주는 거죠. 그러면 바로 안 붙어 있겠죠. div 태그가.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완성. 이게 완성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알려드린 것은 리액트에서 테일윈드 CSS를 어떻게 사용하고 테일윈드 CSS 프레임워크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적용되는지를 간단하게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테일윈드를 막연하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여러분들이 퍼블리셔가 아니어도 CSS를 잘 몰라도 엄청나게 자유롭게 구현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요거가 이제 심플 챗봇이고요. UI이고요. 자,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테일윈드 CSS를 적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페이지스 안에다가, 이건 이제 다 되셨으면 닫아버리시고요. 이건 그렇고, 페이지스 안에다가, 뉴 파일 하셔가지고, 이제 실제 챗봇, bot.tsx. 자, 페이지스 안에다가 bot.tsx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건 진짜 챗봇 템플릿을 이용할 겁니다. 진짜 템플릿이에요. 그래서, bot.tsx고요. 여기에다가 NAFE. 자, NAFE 하게 되면, 보시라는, 컴포넌트가 나올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문자로 시작하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챗봇, 네. 자, 그래서 페이지스 루트에다가 bot.tsx 파일을 만들었고요. 소문자로 bot.tsx 파일, 그리고 이거 챗봇 웹페이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저장. 자, 이렇게 저장하셨으면 이제 라우팅을 해보시면 아시겠죠, 이제. 로컬호스트 3.1에 포트하면 이제 나오겠죠. 챗봇 웹페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이쁘게 된 거. 자, 이쁜 건 이미 제가 다 만들어 놔서 올려놨습니다. 자, 구글 드라이브에서 가져올게요. 시간 없으니까. 이제 테일윈드 어떻게 사용하고 뭔지는 대충 아셨을 거니까 이제 갖다 쓰면 카피 페이스트해서 템플릿을 빨리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에 가시면요. 구글 드라이브에 가시면 채팅창에, 예, 고마워요. 구민님.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 보시면 채팅창에 나와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가보시면 심플봇 템플릿이 방금, 심플봇 템플릿 이 TX 파일이 방금 우리 만들어 봤던 그거고요. 그거에 대한 템플릿 소스고요. 자, 똑같은 거예요. 예, 이게 컴포넌트 이름만 달라서 그렇지 똑같아요. 안에 있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예, 안에 있는 내용이 똑같고요. 요건 무시하시고 자, 챗봇 템플릿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챗봇 템플릿. 예. 제일 앞에 챗봇 템플릿. 요건 진짜 그 챗봇 UI.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자, 요걸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그대로 텍스트 파일이에요. 그대로 복사하시면 돼요. 이렇게 긁어서. 예. 요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자, 요거 다 지워버리시고. 여기. 자, bot.tsx 파일을 여시고요. bot.tsx 파일을 여시고, 기존 거 지워버리세요. 기존 거 지워버리시고, 붙여넣기. 그리고, 뭐요?
뭐 이건 앞에 거 지우시고요. 이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는 함수명을 보시라고 바꾸도록 할게요. 뭐 정신없으니까 리턴 구문 이렇게 줄이시고, 자, 요것도 밑에도 자, 저장. 자, 카피 페이스트 하신 다음에 이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스로만 바꾸시면 돼요. 예, 보스로 바꾸시면 되고요. 자, 보스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리턴 구문을 확장을 해보면 엄청나게 뭐가 DIB 태그 많죠. DIB 태그 하나가 있는데 플렉스, H, 띵띵띵 다 유틸리티 클래스입니다. 예. 테일윈드 유틸리티 클래스로 구성된 거고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눈에 들어오는 것만 이렇게 주석 달려 있는 것만 이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메시지 목록 출력 영역이 위쪽에 있고요. 메시지 입력 및 보내기 영역이 아래쪽에 있어요. 폼 태그 형태로. 예. 그래서 이런 형태의 템플릿이에요. 완전 순수한 템플릿입니다. 리액트 기능이 구현이 안 돼 있어요. 그냥 테일윈드 문법만 적용되어 있는 템플릿입니다. 저장하시고요. 로컬호스트 3.0 보스를 다시 한번 띄워보시면 와우! 어때요? 예. 뭐 제가 만든 거예요. 참고적으로. 그래서 챗봇 UI가 다 만들어졌어요. 이제 챗봇 UI가. 자, F12키 눌러서 뭐 늘렸다 줄였다 해보세요. 반응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요걸 이제 UI 구성이 다 됐고요. 이제 여기에 리액트 기능 좀 집어넣고 이제 백엔드 API랑 통신하는 것만 구현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테일윈드 문법은 대략 알려드렸으니까 참고적으로 이제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기반으로 해서 이제 리액트 기능만 빠르게 구현 좀 하도록 할게요. 리액트 기능만. 자, 보니까 오늘도 거의 시간이 촉박해지는데 좀 더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UI가 준비가 다 됐어요. 이제 리액트 기능만 구현을 하도록 할게요. 자, UI 기능이 이제 준비가 됐고요. 잠시만요. 자, 먼저, 자, 실제 여기 보시면, UI를 보시면, 이제 프로그램 기능이 구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프로그램으로 기능 구현할 거는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에다가 메시지를 입력하고, 샌드 버튼을 빵 누르면 이 메시지를 백엔드 API에다 보내고요. 백엔드 API에서는 랭치를 이용해서 LLM 호출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사용자가 입력하는 이 텍스트 박스와 버튼과 이 목록, 이 부분을 프로그래밍을 간단히 지금부터 구현을 할게요. 리액트 프론트엔드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사용자가 뭔가 이 메시지를 입력할 때마다 이 메시지를 텍스트 박스에다가 뭔가 메시지를 입력할 때마다 입력한 메시지를 관리해주는 데이터, 이 메시지 상태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유즈 스테이트라는 훅을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메시지 입력하는 방법, 부분, 닉네임 입력하는 방법, 여기 두 개의 인풋 박스가 있어요, 현재. 앞에는 닉네임이고요, 대화명이고, 뒤에는 이제 메시지 입력이에요. 두 개에 대한 데이터 상태 관리를 해주는 것을 유즈 스테이트라는 훅을 통해서 한번 빠르게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ot이라는 bot TSX 파일이에요. 상단에, 자, 참조를 좀 하도록 할게요. import, 코딩을 합니다. import, 자, 중괄호 use state. 여러분들이 리액트를 안 사용해봐도 아 이렇게 쓰는구나라고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리액트라는 컴포넌트, 리액트라는 패키지죠.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입니다. 여러분들 프로젝트 안에 보면 패키지.json에 열어보시면 리액트 패키지가 버전 18 버전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디펜던시에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리액트라는 패키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노드 모듈스 안에.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를 참조하는 겁니다. 불러오는 거. 예, 임포트라는 명령을 사용하고요. 리액트 이 패키지 안에 유즈 스테이트라는 이 훅이 있어요. 유즈 스테이트라는 훅이 있는데 근데 왜 빨간 줄이냐? 이지 디클레어 버 아직 안 썼다. 예. 그냥 참조만 해주시고 아직 사용 안 해서 그런 거네요. 자, 유즈 스테이트 훅을 참조합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주소를 간단하게 달아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리액트 처음 사용해봐도 개념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액트 유즈 스테이트 훅은 화면 UI 요소에 데이터를 바인딩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UI 요소와 뉴스테이트로 만들어진 데이터 바인딩을 통해 데이터 UI가 바뀌면 입력값이 바뀌면 자동으로 데이터 소스가 바뀌고, 데이터 소스가 바뀌면 UI 요소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을 데이터 바인딩이라고 해요. 바뀌는 데이터 바인딩 기능을 후기 제공해요. 유저 스테이트 후기. 예, 최소한 뭐 우리가 유저 스테이트 후기 뭔지는 알고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마도 UI 요소랑 데이터 소스를 만들고요. 데이터 소스를 유저 스테이트 후기라는 걸 통해서 데이터 소스를 만들고 UI 요소랑 두 개를 이렇게 바인딩을 걸어 놓으면 데이터 소스가 바뀌면 UI의 입력 요소가 자동으로 바뀌고요. UI 쪽에 사용자가 뭔가를 바꾸면 자동으로 이 바인딩되어 있는 데이터 소스가 바뀌어요. 이런 걸 MVVM 패턴이라고 합니다. 모델 뷰 모델 패턴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 현대적인 UI 프론트엔드 모바일도 똑같고요. 웹도 똑같은데 현대적인 UI 개발할 때는 다 MVVM 패턴을 써요. 예, 그거 MVVM 패턴에서 리액트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게 유즈 스테이트 훅이에요. 자, 유즈 스테이트 훅을 참조했으니까 바로 기능 정의를 해보죠. 자, 여기 보시라는 곳과 리턴 구분을 확장을 합니다. 예, 벌려요. 복과 리턴 구분 사이에다가 const 닉네임 소문자 닉네임 set 네임은 use state 땡땡 이렇게 해서 자, 요거는 이제 닉네임이라는 상태 변수 값을 선언하고 후위 값을 빈 문자열로 설정합니다. 여기 이제 유즈 스테이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유즈 스테이트 훅을 이용해서 닉네임이라는 어떤 변수 데이터 소스를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값으로 빈 배열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유즈 스테이트 훅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 때는 반드시 변수명과 이 변수의 값을 바꿔주는 세터 함수인 이거 뒤에 있는 건 함수예요. 예, 세터 함수인 set 해가지고 동일한 변수명으로 해서 세터 함수라는 것을 통해서 정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 닉네임 값을 바꾸시려면 이 세터 함수라는 걸 통해서 반드시 바꿉니다. 뭐 리액트 시간이 아니니까 장황하게는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예, 리액트 기초학습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닉네임의 기본값을 빈 문자열로 뒀고요. 요것을 이제 타입스크립트 문법으로 코딩을 하면 유즈 스테이트의 스트링이라는 타입으로 이런 타입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유즈 스테이트 꺽쇠하시고 스트링이라고 하게 되면 이 그냥 단순한 빈 문자열이긴 한데 이게 정확하게 문자열 타입이다라는 것을 닉네임은 문자열 타입이라는 걸로 빈 문자열로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타입스크립트 문법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만들게요. 두 번째는 사용자 입력 메시지 상태 관리 변수 선언 및 초기값. 자, const 메시지 뿐만 set 메시지는 use state string 이렇게 저장. 자, 사용자 입력 메시지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밑에 사용자가 입력하는 메시지 영역이죠. 예, 그래서 그 메시지 영역 입력 요소 텍스트 박스에 바인딩될 메시지라는 변수를 선언하는데 초기 값이 빈 문자열이고 문자열 타입으로 지정을 했어요. 자,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자, 또 하나.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할까요? 여기까지만 하고 자, 만들어진 유즈 스테이트를 훅을 통해서 만들어진 두 개의 변수가 있어요. 이 변수를 UI 요소에다가 실제 이제 바인딩이라는 걸 해주시면 돼요. 바인딩은 어떻게 하느냐? 뭐 쉬워요. 자, 밑에 가보시죠.
자, 메시지 입력 영역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DIBT가 너무 많으면 적으세요. 이렇게 중간에 메시지 목록 출력 영역이 있고 입력 영역이 있는데 이걸 적으십니다. 예. 접어보면 메시지 입력 및 보내기 영역이 있어요. 메시지 입력 및 보내기 영역이 있고요. 이 보내기 영역에서 이 폼 태그를 확장을 해보시면요. 폼 태그를 확장해 보시면 파일 첨부 버튼 영역이 있고 이거 접으세요. 메시지 입력 요소, 메시지 전송 버튼 이렇게 접으시면 눈에 잘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메시지 입력 및 보내기 영역에 보면 파일 버튼, 메시지 입력 요소, 전송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메시지 입력 보내기 부분에 아이고 어디 있죠? 예, 메시지 입력 요소 영역에 메시지 입력 영역 안에 보면 인풋 박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자, 첫 번째 입력 박스는 닉네임이고요. 두 번째 입력 박스는 메시지 입력 박스예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화면상에 있는 입력 UI 요소가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간파를 하시고요. 자, 어디 갔어? 화면을 보시면 지금 현재 여기에요. 닉네임과 메시지 박스. 이 두 가지의 UI 요소에다가 유즈 스테이트 후기로 정의되어 있는 변수를 여기다 바인딩을 걸어줄 겁니다. 각각. 자, 바인딩을 걸게요. 자, 위에 있는 닉네임 인풋박스의 타임 밑에다가요. 자, 밸류. 바인딩을 걸 때는 중괄호로 하시면 돼요. 중괄호, 닉네임. 자, 밸류는 닉네임이 있습니다. 소문자 닉, 대문자로 시작한 n, 네임. 자, 이 닉네임이 바로 여기에요. 이 닉네임. 그렇죠? 자, 이 닉네임 변수를 여기다 바인딩 걸었어요. 자, 밑에 있는 텍스트 박스도 마찬가지예요. 밸류는 인풋박스의 밸류라는 속성에다가 메시지 바인딩, 요거는 메시지를 바인딩하는 거죠. 메시지 바인딩. 자, 메시지 위쪽에 정의되어 있는 상수를 바인딩을 합니다. 밸류는 바인딩. 자, 이렇게 해서 바인딩이 끝났어요. 예. 자, 바인딩이 끝났습니다. 자, UI 요소랑 유즈 스테이트 훅 이 변수랑 바인딩이 끝났어요. 그리고 자, 바인딩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제대로 보고 싶어 그러면 여기 닉네임에다 초기 값을 뭐 여기 ad라고 할까요? ad. 그리고 메시지의 초기 값을 hi라고 할까요? hi라고 해서 바꿔서 초기 값을 바꿔봐서 이렇게 저장을 해보세요. 초기 값을 빈 문자에 아니라 실제 어떤 값을 넣고 저장을 해보시면 그대로 나오네요, 여기. 그렇죠? 바인딩이 된 거예요. 예, 이게 데이터 바인딩입니다. 별거 없어요. 유즈 스테이트로 뭔가 하나를 변수로 선언하고 그 선언한 것을 UI 요소에다 바인딩을 건다. 예, 이게 바인딩이고요. 자, 두 번째로 해주실 것은 뭔가 사용자가 이걸 바꿀 거 아니에요. 데이터를 여기를 바꾸면 바꾸는 값으로 계속 데이터 소스가 바꿔져야 돼. 그렇죠? 여기 사용자가 입력한 UI 요소에다가 뭔가를 입력을 하면 입력된 값이 실시간으로 데이터 소스의 값으로 변경이 돼야 되는데 그걸 변경할 때 이벤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 세터 함수, 각각의 이 세터 함수를 통해서 뭔가 데이터를 바꿔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 바꿔주는 작업을 지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밑으로 가셔가지고요. 자, 메시지 입력 요소 영역에서 인풋의 닉네임을 바인딩을 했죠. 여기에다가 이제 인풋 요소가 뭔가가 사용자가 입력할 때마다 발생하는 이벤트들이 있어요. 뭔가 인풋 박스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때마다 뭔가 이벤트가 발생하는데 그 이벤트를 온체인지 이벤트라고 합니다. 온체인지 이벤트가 발생하면 뭔가 기능을 처리를 해라 이런 뜻이에요. 인풋 박스에 사용자가 뭔가가 막 데이터가 바뀌면 뭔가 처리해준 함수를 여기다가 구현하시면 됩니다. 함수를 구현하는데 이 함수가 화살표 함수예요. 예, 요게 함수입니다. 중괄호 하시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함수예요. 뭔가를 처리해준 함수입니다. 예, 중괄호 하시고 가로 열고 닫고 요게 함수예요. 예, 함수고 여기에다가 set 뭐였죠? set 닉네임 예. 그리고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이벤트 값이 이 2라는 변수로 넘어와요. 2라는 변수로 여기에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온체인지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이 함수, 이게 함수인데, 여기가 함수예요. 참고적으로. 여기 함수인데, 함수의 파라미터로 이벤트 정보가 넘어오고요. 이 이벤트 정보를 받아서 set 닉네임이라는 세터 함수, 요게 함수예요. 세터 함수고요. 이 함수를 호출해주면 되는데, 이 함수에다가,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2점, target.value.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 되게 간단한 함수긴 합니다만 되게 축약돼 있어요. 그래서 좀 그 자바스크립트 문법이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어려우실 수 있겠습니다만 요게 파라미터를 매개 변수를 받는 영역이고 요게 뭔가 실행되는 영역이고요. 실행할 때 이미 위에 정의되어 있는 세터 함수인 데이터를 바꿀 수 있는 set 닉네임이라는 함수에다가 사용자가 입력한 이 텍스트 박스에 입력한 현재 입력 요소의 밸류 값, 2점 타겟은 이 이벤트, 사용자가 입력할 때마다 이벤트가 발생하고요. 그 이벤트가 발생한 요소를 찾는 게 2점 타겟이에요. 그래서 즉, 이 인풋 요소에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이용을 해서 셋 닉네임에다가 값을 보내줘서 값을 실시간으로 바꿔주는 거죠. 실시간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자, 위에 그 닉네임 부분은 이제 온체인지 이벤트가 걸렸고요. 밑에 있는 메시지 영역은 현재 안 걸려 있습니다. 그 차이를 한번 간단히 볼까요? 저장하시고요. 아무리 우리가 급해도 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새로 고침 한번 해보시면, 에디는, 바뀌죠? 바뀌는 대로 바뀌어요. 앞에 있는 거, 닉네임은. 근데 하이는 안 바뀌어. 안 바뀌는 이유가 뭔가 지금 바뀌긴 바뀌는데 데이터 소스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야. 데이터 소스에 반영하려면 세터 함수에다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계속 밀어넣어줘야 되는데 그 밀어주는 그 영역이 이벤트 처리기에서 처리를 합니다. 온체인지 이벤트에서. 그래서 여기 이 부분도 바로 데이터 소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터 함수를 처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자 input 타입 텍스트의 밸류는 메시지인데 여기에다가 뭐죠? 온체인지 이벤트. 온체인지 이벤트의 중괄호. 자, 중괄호 안에서 함수를 정의해 주는 거야, 함수. 이게 화살표 함수예요. 함수입니다. 되게 함수를 정말 작은 코드로 구현해 주는 함수예요. 앞에는 파라미터가 넘어오는데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체인지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이벤트를 전달해 주고요. 이 이벤트를 받아서 어떤 이미 상단에 정의되어 있는 set message라는 세터 함수, 메시지 값을 변경해 줄 수 있는 특수한 함수를 호출해 주는 겁니다. 이 함수에다가는 이 함수는 이제 문자를 값을 넣어주면 그 값이 바뀌어지는데 그 값이 수시로 바뀌죠. 2점 타겟의 밸류로. 예,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바인딩을 다 끝냈어요. 두 개의 데이터 바인딩. 그렇죠? 예. 뭐 리액트 하는 거 별거 없어요. 정확한 용도만 알고 살포만 하시면 데이터 바이닝, MVVM 패턴 뭐 아무도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요게 지금 이제 문자열로 했습니다만 이걸 객체 타입으로도 다 정의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뭐 리액트만 하는데도 이제 몇 주가 걸리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간단하게 이제 리액트로 화면 UI를 간단히 구성하는 걸 간단히 해봤고요. 자, 저장하시고요. 자, 새로 고침 한번 해보면 자, 리액트로 해서 닉네임과 뭐 값을 바꿀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렇죠? 이제 여기는 끝났어요. 이쪽은 끝났고요. 자, 전송 버튼을 빵 누르면 사용자의 닉네임과 어떤 값을 어디론가 보내야 돼. 이제 그렇죠? 백엔드로 보내면 돼요. 백엔드 API로. 그래서 이제 백엔드 API도 지금부터 만들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랭체인을 바로 붙일 거고요. 참고적으로. 자, 그래서 일단은 이쪽 영역 위주로 해서 빠르게 지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닉네임과 메시지를 입력하고 샌드 버튼을 누르면 이 사용자가 입력한 이 데이터를 어디론가 보낼 겁니다. 어디로 보낼 거냐면 백엔드의 RESTful 특정 API에다가 보낼 겁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구현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 샌드 버튼이 서브밋 버튼입니다. 예, 서브밋 버튼이라는 건 이게 폼 태그인데 여기가 폼 태그겠군요. 여기가 폼 태그인데 폼 태그에서 이 버튼이 눌리면 자동으로 뭔가가 메시지가 어디론가 막 전달이 되게끔 해주는 게 폼 태그의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샌드 버튼 요거는 여기 보시면 메시지 전송 버튼 소스를 보시면 버튼의 타입이 서브밋이에요. 서브밋은 무조건 버튼이 눌리게 되면
이 버튼을, 여기 영역을 감싸고 있는 폼 태그가 어딘가 있을 텐데요. 여기 보면 폼 태그가 있죠, 여기. 예. 그래서 메시지 입력 및 보내기 영역 안에 보면 파일 첨부 영역, 메시지 입력 요소 영역, 메시지 전송 버튼을 현재 폼 태그라는 걸로 감싸고 있어요. 이 폼 태그라는 걸로 감싸고 있고, 자, 메시지 전송 버튼이 서브빈 타입이기 때문에 버튼이 딱 눌리게 되면 이 폼 태그 안에 이벤트 중에 온 서브밋이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온 서브밋 이벤트라는 거가 실행이 돼요, 자동으로. 그래서 샌드 메시지 이렇게. 자, 폼 태그에 on submit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send message라는 함수로 호출해라 이런 뜻입니다. 예, on submit 이벤트가 발생하면 send message라는 함수를 호출해라 이런 뜻이고요. 자, 그러면 이 send message라는 함수를 기능을 구현해 주시면 돼요. 예. on submit은 이벤트고요. 폼 이벤트 중에 submit 이벤트. 말 그대로 폼 태그 안에서 submit 버튼이 눌리게 되면 send message라는 함수가 호출되는 거죠. 자, send message라는 것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가져가지고 요거는 주석을 좀 달아서 메시지 전송 버튼 클릭 시 백엔드 특정 API 호출하기. 자, 자, 그 자바스크립트로 함수를 구현할 거예요. const send message는 잠깐만요. 음. 자, 비동기 방식으로 코딩을 하는 경우 이렇습니다. 싱크 열고 닫고. 자, 여기까지. 자, send message라는 함수예요. 함수고요. 비동기 함수입니다. 비동기 함수고 비동기 화살표 함수입니다. 여기 함수예요. 여기 어싱크 가로 열고 닫고 화살표 중괄호. 여기 함수예요. 예, 자바스크립트 함수인데 되게 축약해서 쓰는 자바스크립트 함수입니다. 비동기 함수고요. 그래서 함수의 이름이 send message예요. 이 send message는 함수입니다. 즉 폼 태그에서 전송 버튼을 빵 누르게 되면 폼 태그에 on 서브밋 이벤트가 발생하고 on 서브밋 이벤트가 발생하면 send message를 호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샌드 메시지가 호출이 되면 이벤트 값이 이 어싱크라는 놈으로 넘어옵니다. 예, 이벤트 값이 온서브릿 이벤트 값이 넘어오고요. 요거의 타입을 react.form 이벤트, react.form 이벤트, form 이벤트의 타입이 HTML form element. 자, 자, 타입스크립트 문법이고요. 타입스크립트는 함수의 파라미터들도 다 타입을 지정하실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 타입, 폼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 폼 이벤트 값이 2라는 이 파라미터의 값으로 당겨져서 넘어오는데 이 이벤트의 타입을 타입스크립트로 지정을 하는 거고요. 위에 정의가 되어 있는 이 리액트 안에 보면 타입이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리액트 폼 이벤트라는 타입이 있고요. 이 폼 이벤트라는 것은 폼 요소에서 폼 이벤트라는 발생했을 때 이 이벤트 폼 서브밋 이벤트가 발생할 때는 이 이벤트 타입을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한마디로. 자, 2라는 매개 변수의 타입이 이벤트 타입의 타입이 이런 타입이다라는 것을 명시해 준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건 참고하시고요. 이런 것들처럼 어떤 이제 인풋 요소, UI 요소들마다 뭔가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그 이벤트의 타입들은 다 정의가 돼 있어요. 리액트에서. 그 적절하게 이벤트의 타입스크립트 타입을 정확하게만 알고 계시면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벤트가 발생한 것을 자 2점 프리벤트 디폴트 요건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요거는 뭐냐면 이제 홈 이벤트가 발생하면 어, 지정된 페이지로 이동하거나 또는 화면이 깜빡거리면서
새로 고침이 되는 현상을 방지해주기. 자, 이점 프리벤트 디폴트는 무슨 뜻이냐면요. 폼 이벤트는 무조건, HTML의 폼 이벤트는 무조건 폼 이벤트가 발생하면 액션이라는 요소에 액션 요소가 지정이 되어 있으면 특정 그 페이지로 데이터를 이동시키거나 액션 요소가 뭔가 지정이 안 되어 있으면 화면이 그냥 다시 한번 화면이 껌뻑거리는 그런 증상이 있어요. 원래 그래요. 폼 태그의 특성이에요. 폼 태그는 무조건 폼 태그 온 서브밋 이벤트가 발생하면 무조건 화면이 껌뻑거리거나 폼 태그에 있는 데이터를 지정된 페이지로 보내는 특성이 있는데 화면이 껌뻑거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해주기 위해서 2점 프리벤트 디폴트라는 걸 호출을 해주게 되면 폼 이벤트가 취소가 되면서 화면 껌뻑거림을 발생시켜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리액트에서 폼 이벤트 기반의 뭔가를 처리할 때는 반드시 폼 이벤트를 처리해주는 함수 내에서 이벤트, 프리벤트, 디폴트라는 걸 호출해줘서 뻔뻔거리는 걸 방지해 주셔야 돼요. 예. 별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자,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뭔가 사용자가 입력한 닉네임과 메시지를 백엔드에다가 보낼 거예요. 자, 백엔드에다가 보내는 것을 지금부터 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프론트엔드에서 백엔드에 특정 REST API를 호출하는 것을 데이터 패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론트엔드에서 백엔드 쪽에 서버 쪽에다가 뭔가 프론트 상의 UI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백엔드 쪽 REST API에다가 데이터를 보내는 그런 행위들을 리액트에서는 데이터 패칭이라고 해요. 그래서 데이터 패칭을 할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자바스크립트 엔진에서 표준 자바스크립트에서 지원해주는 표준 데이터 패칭 방식인 패치라는 방식으로 한번 코딩을 해볼게요. 패치라는 방식으로. 자, 그래서 자, const response await 패치 그리고 요거는 이제 호출 주소 슬래시 API 그리고 여기다가 옵션을 좀 자, 여기 이제 데이터 패칭이에요. 예. 패치 함수의 호출 주소와 백엔드 API 호출 주소와 옵션, 호출 옵션. 예. 그래서 이제 백엔드 API를 호출하는 건데요. 이 API는 좀 이따 만들 거예요. 참고적으로. 자, 그리고요. 이 패치 함수에는 옵션을 여러 개를 제공해 줄 수 있는데요. 옵션을 지정할 때는 첫 번째는 주소고요. 두 번째는 옵션이에요. 콤마 하시고 중괄호. 콤마 하시고 중괄호 하시고. 예, 이렇게 벌리시면 됩니다. 예. 콤마하고 중괄호. 콤마 중괄호하고 두 번째 오는 게 옵션이고요. 옵션에는 몇 가지를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 메서드는 포스트 그리고 헤더스 이거는 제가 코딩해서 그냥 드릴게요. 예, 이렇게 하고 헤더스 하고 그리고 잠시만요. 헤더스 하고 그다음에 이건 제가 코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걸리실 수 있으니까. 네.
됐습니다. 자, 닉네임, 필요 없겠네요. 자, 요거 코드를 좀 드릴게요. 자, 여기 채팅창에다가 보내드렸어요. 채팅창에 보내드렸어요. 채팅창에 이 부분을 좀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패치 함수에다가 첫 번째 오는 것은요, 백엔드의 호출 주소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옵션인데, 옵션 값으로 메서드는 포스트, 그러니까 프론트엔드에서 백엔드로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을 포스트 방식으로 보내겠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보낼 때, 보내는 데이터의 그 컨텐츠의 타입이, 컨텐츠 타입을 제이슨 타입이다라고 해서 반드시 이걸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패치 방식으로 해서 패치 데이터 패칭 방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보낼 때는 헤더스라는 옵션 부분에 컨텐츠 타입을 반드시 어플리케이션 제이슨으로 지정을 해 주셔야지 백엔드에서 넘어오는 데이터를 제이슨 데이터로 인식을 해요. 반드시. 그래서 패치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낼 때는 반드시 이 옵션을 추가해 주셔야지 백엔드에서 데이터를 받을 때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제이슨 데이터라는 걸 인식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예, 이걸 반드시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디 부분. 바디라는 옵션에다 실제 데이터를 보내려고 하는 데이터를 객체 형태로 데이터를 전달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디라는 속성에다가 제이슨 스트링기파이 요거 그 메서드를 호출을 해서 이 문자를 있죠. 예. 요게 제이슨 데이터예요. 제이슨 데이터인데 제이슨 데이터를 문자열로 변환해서 반드시 보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이슨 스트링기파이 메서드 안에다가 전달하려고 하는 데이터를 객체 형태로 정의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달하려고 하는 데이터는 닉네임이라는 속성의 닉네임 데이터, 그리고 메시지라는 속성의 이 메시지라는 속성에다가 메시지라는 값을 이렇게 전달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전달을 해주시면 이렇게 하게 되면 백엔드에다 데이터를 비동기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달한 거예요. 예. 전달하면 결과값이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리스판스라는 곳에다가 넘어오고요. 자, 그리고 채팅창에다가 하나를 더 넣어드릴게요. 코딩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랭칭 구용도 못하고 또 끝나겠어요. 자, 채팅창에 한번 넣어드렸습니다. 채팅창에 하나 넣어드렸고요. 예, 넣어드린 걸 카피 페이스트 하시면, 자, 여기가 이제 호출을 하는 거고요. 호출한 결과값이 이렇게 넘어옵니다. 호출한 결과값이 리스판스란 값으로 넘어오고요. 호출한 결과값의 상태값이 200이면 호출한 결과값의 값을 리절트 값으로 받고요. 리절트 값으로 받고 이 send 메시지 리스트는 지금 아직 구현 안 했는데 이건 주석 처리를 좀 할게요. 좀 이따 구현할 거기 때문에 send 메시지 요거는 주석 처리를 하고요. 슬래시 주석 처리하고 set 메시지는 그냥 놔두도록 할게요. 자, send 메시지스 리스트 예, 상관없겠네요. 자, send 메시지 리스트는 주석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send 메시지는 위에 보시면 send 메시지라는 세터 함수를 호출해서 기본값을 빈 문자열로 다시 채워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사용자 입력 메시지 바뀌고요. 자, 밑에 있는 요거는 챗봇이 보내준 메시지를 채팅 이력에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백엔드 API를 호출을 하고 백엔드 API를 통해서 LLM으로부터 전달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화면에다가 뭔가 쑥 작업을 해주는 코드예요. 여기까지가. 자, 일단 여기까지만 코딩을 해놓고 백엔드로 바로 넘어갈게요. 시간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론트엔드에서 백엔드로 메시지 보내는 것까지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저장하시고요. 저장하시고 그러면 자, 백엔드를 해야죠. 백엔드를.